또는 자 CCTV하고 블랙박스 아니면 자신에게 연동된 같은 회사에서 나오면 좋겠죠. 현관 비디오 예를 들어 자신의 거 집안과 연결되거나 또는 회사 차원에서 회사에서 연결돼 서로 이종 간의 기기 간에 하나로 통합해 줄 수 있는 무선 통신 기기 또는 유선으로 하거나 무선으로 하거나 둘 다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유선으로 할 때는 유선 포트가 되겠죠. 이렇게 꽂는 방식이 돼 갖고 현재 DVD, CCTV는 DVD를 갖고 4개, 8개밖에 안 되는데, 그건 뭐 몇십 개씩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꼽는 방식이 줄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자꾸 풀어져가지고, 신호가 일정하지 않고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유선 포트 안에 하나의 기기에서 모든 신호를 담당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유선 포트다 그러면 CCTV다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담당하기 힘들잖아요. 몇십 개씩 늘어날 때는 뭐 한번 10대 개 되면 혼자서 할 수는 있지만 속도는 느려지겠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유선 포트 안에 유선 포트 그거 담당하는 각기 새끼 유선 포트가 있는 거예요. CCTV다 이 가정했을 때 새끼들을 많이 치는 게 대리점 체제처럼 공장 왕도매 여기 대리점 이렇게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런 식으로 그것을 각각의 숫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유선 포트 여러 개의 유선 포트 무선 유선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통신 신호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트북에다 꽂아서 채팅 방식으로 각 CCTV에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는 CCTV를 넘어서서 블랙박스 같은 거는 무선으로 있잖아요. 무선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이것까지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유선 포트 안에 무선 송신 수신 장치를 두어서 같이 유무선 통합으로 해주는 겁니다. 유선의 장점은 신호가 뚜렷하고 이렇게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실내 뭐 같은 건 가능하겠죠. 5개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5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무선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유선과 무선을 통합시키고 유무선 통합 장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 이제 이종 간의 기기, 뭐 통수신 할 수 있는 소자들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 기기만 안에서 블랙박스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이쪽 무선 통신 기기 안에서 처리해주고 노트북에 꽂으면 그 안에 저장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이제 저장 용량을 이게 저장까지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종 들어오는 CCTV나 블랙박스 이런 것들도 저장이 가능하도록 저장 장치까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현관 비디오폰 이것도 통합시켜서 저장 장치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그렇죠. 그 사물 인터넷처럼 각 가전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장치도 같이 하는 그런 장치도 있을 수 있다. 이게 파생 상품으로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선으로 노트북 컴퓨터나 컴퓨터에 꽂아서 채팅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보는 각 들어오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보고 거기다가 뭐 쌍방향 통신, 뭐 CCTV다 그러면 그냥 그쪽 들어오는 상대방에서 스피커로 경고하고 블랙박스에 대해서 차량이다 그러면 스피커로 경고하는 거죠. 제가 이제는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스마트폰에 연동시켜서 앱만 깔면 되니까 서로 또 송수신 구조를 이루고 주파수로 이렇게 차량에 접근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접근 신호가 왔다 그러면 조용히 나한테 전달될 수 있잖아요. 삐삐삐삐 해도 되지만 거기서 주변 사람이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삐삐삐 누르고 싶으면 누르고 차량 경고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촬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소리로 경고할 수 있는 마이크 스피커 또 블랙박스 안에서 제가 차량에서 경찰 하는 것처럼 경찰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처럼 블랙박스 안에다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확성기를 결합시켜서 이게 경고를 빵빵만 누르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기존에 이제 블랙박스 안에서 앞, 뒤 카메라 말고 그 다음에 양옆에 사이드 미러 쪽에는 그쪽 양옆으로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카메라를 줘가지고 렌즈 방식이 되겠죠. 지금은 나중에는 이제 레이저 소자 방식으로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방에서 이렇게 유선이나 무선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통해서 블랙박스 안에서 앞, 뒤, 그 다음에 좌우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블랙박스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그다음에 마이크 스피커가 같이 확성기가 같이 있는 이런 것은 제 기술 고정하다 합니다. 뭐 스피커 안에 스피커가 들어있으면 확성기 기능을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도 스피커 안에도 작은 스피커들이 들어있어 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블랙박스나 이런 데서 또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휴대폰에 전송해 줄 수 있지만 무선으로 이렇게 유무선 통합 장치를 통해서 유무선 통합 장치거나 아니면 무선 통합 장치거나 유무선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여기다 저장도 해주고 이렇게 유무선 통합 장치가 그래서 저장을 또 해주고 그것을 노트북 컴퓨터에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중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일을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중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 외부 저장을 하고 싶으면 뭐 네이버 같은 데는 아니면 외부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상벨 시스템인데 블랙박스 안에서 자기가 통화를 하기가 외부에 침입을 받았는데 통화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그것을 차량의 비상벨을 갖다 달아두는 거예요. 차량의 비상벨을 달아놓는 것은 블랙박스 자체에다가도 달아두고 비상벨을 누르면 집안에 있는 것에 자동으로 영상이 전송이 돼가지고 24시간 하셔도 되는데 원할 때만 녹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할 때만 녹화하는 방식, 24시간 녹화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같이 연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안전에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관문 이렇게 뭐 집안에 있는 CCTV도 24시간 되잖아요. 그렇죠. 블랙박스도 무선으로 되긴 하지만 뭐 유선으로 그냥 끌고 다니겠습니까? 무선으로 들어오지만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스마트폰이 있지만 홈캠으로 해서 24시간 들어오거든요. 그런 그건 이제 와이파이를 통하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하는 방식과 자체 이렇게 무선 통신 방식,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에 2개나 3개 또는 4개 여러 개 알 수 없는 비밀 조합, 여러 개의 묶음을 어떤 통신을 어떤 주파수를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통신하면 신호가 멀리 가고 뚜렷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워키토키 방식, 이 방식에다 스마트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 방식의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의 묶음을 가지고 주파수 발생기를 통해서 수십 개 TV 채널처럼 운영을 하면서 채널 통신선을 채널을 확대하자라고 해요. 그 방식으로 이제 스마트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와이파이 그 인터넷선을 통하지 않고 회사의 중앙 서비스 업자의 그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자체 워키토키 방식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이 곧바로 중계를 중앙 서비스 사업자의 중계를 통하지 않고 자체 채널을 맞춰가지고 좀 무선 통신하도 그냥 막 무선 통신하듯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맞춰 놓으면 회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할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이건 통신비를 제공하지 않고 통신비를 부과하지 않고 서로 간에 그 채널 안에서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동호회끼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블랙박스나 CCTV 또는 현관문 비디오 그래서 원하는 이런 것들을 정보를 유무선 통합해서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장치. 휴대용으로도 갖고 다닐 수 있고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려면 이제 무선 주파수가 되겠죠. 무선 주파수 관리 가령 뭐 이렇게 무선 주파수라면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으려면 집에서는 일단 유무선 통합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장까지 가능해서 집에서는 가능하다. 집에서 이제 거기서 스마트폰도 거기 연동을 해갖고 앱을 깔아서 이렇게 이 중앙 유무선 통합 장치 통신 장치에게 등록이 돼가지고 거기서 화면 여기서 그 화면을 보고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블랙박스와 현관문 비디오 이런 것들을 같은 회사에서 만들거나 또 호환성 있게 표준이 돼가지고 호환성 있게 하면은 CCTV에서 들어오는 거나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현관문 비디오를
이 자체 와이파이를 통하는 방법,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는 방법인데 신호가 좀 원활하지가 않죠. 느리. 그래서 이거를 범위도 그렇게까지 넓지 않고 뭐 기껏해야지 뭐 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m, 2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에 묶이면 신호가 멀리 갑니다. 뭐 아파트다 보면 지하 주차장에서 호에 아파트가 뭐 10몇 층 있어도 다 연결될 정도로 강력한 방식입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으로 그 신호를 송수신합니다. 블랙박스, CCTV, 현관문 비디오 이런 것들. 거기서 중앙 통제 장치가 있어서 무선으로 들어오는 이런 신호를 무선으로 처리해주는, 무선 신호를 다 처리해주는 중앙 통제 장치가 기기로서 집 안에 있거나 또는 차 안에 갖고 다니는 휴대용으로서 서로 갖고 다니면서 또 가능하도록. 이제 중앙 서비스업자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인터넷선이 아니라 무선 신호를 갖다가 만약에 가입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 와이파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이 오케토케 방식의 무선 신호를 중폭시켜 주는 거예요. 각 가입자 간에 무선 신호 중폭기를 가지고서 집안에 조금만 갖고 있으면 그 사방 뭐 한 워키토키가 한 사방 몇 킬로 되거든요. 몇 킬로 되니까 몇 킬로미터 되니까 그걸 한 10킬로미터 정도까지 5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작은, 그러니까 큰 무선 중계기가 아니라 작은 무선 중계기 중폭기를 가입자가 가지게 하고 그걸 중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공용 와이파이 있지 않나요? 공용 와이파이, 저는 와이파이가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5km는 너무 좀 그렇고 10km 정도 면 서로 간에 신호를 갖다가 중간중간에서 연결을 해주고 중폭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두고, 그렇게 하면은 뭐 거대한 그것을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도 시내에서 이동통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제 방식의 방법은 된다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 그것이 뭐 몇십 개도 채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전파를 몇백 개, 몇천 개도 가능합니다. 몇만 개도 가능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숫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걸 쓰는지 알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무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이동 통신하고 좀 차별화되는 거죠. 틀린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뭐 중앙에서 약간 중앙 서비스업 나타나와서 좀 더 무선 중계기를 가지고 전체 서울 시내다 그러면 몇 개를 큰 지역으로 나누고 해서 이 중계를 또 강력한 방식으로 중계를 해주는 방식, 이 두 가지를 가입자가 각각 중계기를 가진다. 조그만. 그다음에 중앙에 서울 시내에다가 몇 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무선 중계기를 큰 폭으로 해서 유성통신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통신도 이렇게 유성파로 곧바로 할 수 있지만은 위성에서 곧바로 지상 중계기에다가 전파를 쓰면 거기서 중폭시켜주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어떤 시설 구축 비용이 안 든다. 굉장히 저렴하게 진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무선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다 각종 사업 서비스를 뭐 배달, 뭐 식문 배달까지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배달, 우유 배달, 슈퍼 배달, 오토바이 배달, 그다음에 세탁 서비스,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그다음에 각종 페이 종류, 결제하는 페이 종류라든지 뭐 쇼핑, 슈퍼 라든지 의류, 그러니까 수많은 상점들을 입점시켜서 거기서 그것을 플랫폼을 삼아서 그걸 이제 사업자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키우는 거죠. 허가를 받지 않고도 등록할 수 없죠. 허가 받지 않고 나면 뭐 이렇게 막 등록하나요? 등록할 수 없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 사업 서비스를 자기들이 직접 자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렇게 새로운 이동통신은 이동하면서 할 수 있다는 기술 이동통신이겠죠. 그것을 전국으로 또 확대를 하면 이제 규모가 커지겠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신비는 저렴하게 10,000원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여기다 클릭을 하면 그것이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쇼핑을 클릭하다, 배달을 클릭하다, 앱을 주는 거예요. 생활에 편리한 모든 슈퍼,
해서 하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광고도 유치할 수 있고요. 광고도 유치할 수 있겠죠. 앱을 들어가 이제 종합 포털처럼 해가지고 들어가면 광고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뭐 구글이다, 네이버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구글이 네이버 있으면은 그것처럼 여기도 종합 포털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 검색 서비스는 안 하죠. 검색 서비스 귀찮다고. 그렇게 뭐하러 그런 거 합니까? 그래서 거대 비용이 드는데 종합 포털처럼 운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부동산 중개, 그다음에 아니면 쇼핑, 뭐 이렇게 그다음에 신상품 등장,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홈쇼핑처럼 운영을 한다든지, 뭐 배달 종류 다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청소 서비스, 막 이사 서비스, 수많은 서비스를 갖다가 앱을 종합 포털처럼 갖고 내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종합 포털처럼 그게 딱 스마트폰을 일종의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딱 키면은 그게 이제 초기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초기 화면에 남아서 종합 포털처럼 거기서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까지도 이제 가능하도록 하면 인터넷까지도 가능하겠죠. 인터넷 가능은 기존에 뭐 수많은 전 세계 수억의 수십억의 가입자들을 다 가입시켜 일일이 연동하는 게 아니라 종합 포털이다 그러면 뭐 거기 연동을 하면 그걸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쪽만 연결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통해서는 뭐 이렇게 포털을 통해서 은행 서비스도 가능. 은행 아니면 뭐 안 되면 은행 직접 서버를 구축하시든가 유선으로 구축을 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몇 군데만 하면 된다고 얘기됐습니다.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종합 포털을 여기다 끌어들임으로써 가는 거. 기존의 인터넷과 연결이 된다.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인터넷과는 틀리게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기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무선 통신기기인데 집안에 CCTV, 블랙박스, 현관 비디오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한다. 또는 가전들, 뭐 이렇게 세탁기, 조명, 그 다음에 보일러, 뭐 TV 이런 것들을 뭐 다 가능하게 등록을 시키는 거죠. 거기도 무선 송수신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시듯이 리모컨도 무선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만큼 하듯이 그것도 신호를 TV 켜고 이걸 전원만 꽂아져 있으면은 이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 포트 안에 여러 가지가 수많은 새끼 무선 포트가 있는 경우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하듯이 공장, 왕도매, 대리점 이렇게 하듯이 무선 포트 안에 무선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새끼 무선 포트들이 많은 경우 이런 건 기존 군 같은 아니면 CCTV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CCTV가 한 100개 된다 공장 안에 기업체 안에 그럼 그걸 총괄해서 무선으로 무선 하나는 이게 CCTV 하나하나에 비밀번호로서 인식코드로서 들어오고요. 그래서 각 CCTV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되는 방식 인식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전파는 거기에 할당이 되고 나머지 자체적인 이게 신호 공장이다. 그러면 기업체다가 100군데에서 들어온 CCTV를 무선 통신으로 받아서 그거를 하나의 무선 통신기기 안에서 다 처리를 하고 하나에 혼자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많은 새끼 무선 포트 기기 안에 조그만 것들을 자잘하게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많은 숫자를 통해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겠죠. 그거를 노트북 컴퓨터나 일정 컴퓨터에 꽂으면 전체를 채팅 방식으로 해서 모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각 영상들은. 이건 이제 군에서 쓰면 드론 방식이 되겠죠. 드론 50개, 100개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무선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의 묶음입니다. 이 방식은 이렇게 휴대용도 되고 그냥 중앙 건물 안에서 고정형도 될 수 있고요. 두 가지 방식을 하셔도 됩니다. 비행체에다 싣고 다녀도 되고 차량에다 싣고 다녀도 되고 군 작전할 때 조그만 거 들고 다니면서 무선 통신기기 이 안에 새끼 무선 통신기기가 많은 거예요.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하듯이 공장, 왕도매, 대리점 이런 식으로 무선 포트를 처리하고
그 중에 하나는 몇 개는 신호를 보통 이제 50개 드론을 조종한다 그러면 여기서 임무를 먼저 할당해서 뭐 어떤 임무를 주겠죠. 혼자서 이게 다 조정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를 한 개당 5개씩 하면 돼. 지금 10개를 무선 10개의 무선 포트가 무선 안에 새끼 무선 포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중앙 신호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중앙 처리 장치가 또 있고 다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만드시든 간에 이렇게 많은 다 무선 포트 여러 개 이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다 무선 포트의 그런 구조를 가졌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온 신호를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CCTV를 보듯이 드론에서 들어온 영상을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휴대용이라면 그래서 컴퓨터 휴대용이 아니라면 이제 컴퓨터가 되겠죠. 통해서 고정 컴퓨터 가지고 채팅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각 드론에는 그 제 방식인 사전 어떤 임무를 부여하잖아요. 사전 좌표를 줍니다. 뭐 그것이 폭격이든지 아니면 정찰이든지 임무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좌표를 이렇게 전 세계를 또는 한반도를 수십 조분의 1로 쪼갠 가로 세로 좌표를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점을 찾도록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일전에 그런 게 있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임무를 부여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 부근의 좌표 안에서 좀 더 촘촘하게 좌표를 짜서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수십조 분의 1로 한반도를 수십조 분을 쪼개놓은 좌표 속에서 특정 임무를 부여할 때 그 부분을 다시 가로 세로 그쪽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그쪽에 좌표가 있을 거예요. 좌표 가로 세로 가지고 그쪽을 촘촘하게 저쪽 드론에게 정보를 줄 수 있습니까?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갖다가 다운로드 해주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운로드 해서 여기서 무선 링크 방식으로 다운로드 해주면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보조에 해당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 비행체나 위성이나 이런 데서 기동체가 움직인다, 목표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좌표를 다시 잡아주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찰 위성이나 아니면 비행체에서 이것을 살펴보다가 감시하다가 그것을 드론에게는 비싼 장치를 다뤄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한다. 또는 제가 무선 드론 이게 드론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할 때 목표물을 갖고 갔을 때 그 부분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방식으로 레이더 소자에서 전파에 하나에 10개 큰 안테나 들고 불바야 아주 미니 구조라도 100개, 1000개의 안테나 구조를 가진 이걸 통해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레이더 소자 방식의 스마트폰 탑재 이것을 통해서 영상을 앞으로 촬영하는 식으로 블랙박스도 앞으로 영상을 이런 식으로 촬영하거나 CCTV도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의 렌즈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인데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문 비디오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렌즈 방식은 각도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서도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 앞뒤 상하좌우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180도 정도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거나 360도로 CCTV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각도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 현관문 비디오 앞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 블랙박스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파를 쏴서 영상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소리를 집음해서 녹음하거나 블랙박스 안에 저장 장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좌표 방식보다도 훨씬 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드론이 목표물에 도달했을 때 이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목표물과 목표물 이동하지 않았을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해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거리,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정확히 자폭 폭탄이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모든 재래식 키트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랬죠. 드론 자폭 폭탄이 되는 거죠. 모든 재래식 폭탄에도 이렇게 키트 방식을 다뤄놓으면 이런 좌표 방식으로 가서 폭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자폭 폭탄이 되겠죠. 자살 폭탄.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쏘는 방식도 될 수 있고요. 뭐 쏘는 방식도 될 수 있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쏘는 방식으로 하면 무거워서 못 가죠. 끝까지 그래서 자폭폭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목표물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속도를 계산해서 자폭폭탄으로 적극적으로 가서 폭격을 하는 이런 방식의 드론 제 방식. 이게 그 좌표 방식에 그 자신 스마트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영상 촬영하고 이동했으면 그 주변을 고공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동한 것을 탐지를 하고 또는 뭐 외부 정찰 위성에서도 그것을 보정해 줄 수 있겠죠. 뭐 여기 이동했다 그러면서 다시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면 되니까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재래식 폭탄에도 키트 달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트 달아서 할 때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재래식 폭탄 자연적인 어떤 구조를 자연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과 프로펠러인데 프로펠러는 지금 앞에서 움직이는 프로펠러는 동력이 많이 드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환풍기처럼 뒷부분에 프로펠러를 달아놓는 거예요. 뒷부분에 프로펠러를 달아도 미친 사람은 없겠죠. 비행체 일회용 키트 정도는 일회용 재래식 폭탄에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방식은 무리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피토관처럼 바람을 끌어들여요. 바람을 끌어들여서 뒤로 그냥 내뿜는 프로펠러 없이 그냥 내뿜는 구조가 탑재가 되는 게 재래식 키트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람이 여기서 빠져들여서 뒤에 환풍기가 없어요. 환풍기가 없고 비행체에 이렇게 재래식 폭탄 키트에 달아놔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주 바람이 미끄러지도록 어떤 유리석형 코팅제라든지 그렇게 바람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뒤로 이렇게 추전할 수 있는 자연 바람을 이용해 추전할 수 있는 기술을 양쪽 키트에 날개에 달아둡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거나 아니면은 키트의 밑부분에 키트 날개의 밑부분에 이런 식의 구조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곧바로 뒤로 나가서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거죠. 이것이 브레이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닿자마자 곧바로 뒤로 확 나갈 수 있는 빠른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두는 거예요. 알았죠? 양쪽 키트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방식으로 두면 여기 바람이 들어오면서 뒤로 밀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FA-50이나 아니면 다른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양옆에 날개, 동체에 이걸 놔두면 바람이 이렇게 동력이 들어가고 브레이크가 걸려서는 안 돼요. 양 날개 윙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방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래식 키트에서 뒤로 물러가고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여기 또 환풍기를 달아 놓는 거예요. 환풍기식의 프로펠러 싸잖아요. 어차피 재래식 키트는 임무를 맞추고 그냥 폭파할 거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환풍기식으로 달아놓고 양 사이드 날개에 달아놓고 키트에 이런 식으로 항속거리를 엄청 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 방식은 부스터 방식인데 부스터 작은 연료통을 줘가지고 마지막 목표물 지점에서 뭐 위로 솟구쳐갖고 확 내려가든 KGGB가 그렇게 되죠. 부스터 방식 작은 연료통 안에 분사 장치를 둬가지고 이런 것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혼용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다. 오히려 비싸게 할 필요는 없어요. KGB는 좀 비싸잖아요. 그는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래식 폭탄 이런 키트를 달 수 있습니다. 뭐 드론에도 이렇게 양날개가 있대. 날개 있는 드론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고공에서 온에 머물게. 지금 프로펠러 방식이잖아요. 드론이 프로펠러 방식인데 제 방식의 그 드론은 프로펠러 방식만이 아니고
그 추진 방식, 그것이 이제 추진이 연료를 분사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항공유도 될 수도 있고 수소, 산소가 될 수도 있고 우라늄 분말을 좀 섞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료 분사 방식과 프로펠러가 같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식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펠러인데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중에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추력이 엄청 강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선풍기 날개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 방식의 프로펠러는 여기에 이게 보조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풍속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드론에 장착을 해 놓으시면 제 기술 고지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 디자인은 수천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보조 날개가 붙어 있는 경우 그것은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드론 프로펠러를 움직이든지 이건 선풍기잖아요. 이건 선풍기 프로펠러고 선풍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조 날개가 이렇게 둬가지고 강한 풍속을 일으키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잠수하면서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또는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가 달려있을 때에 제 기술 구조다. 일체화된 게 있고 일체화되지 않은 게 있다라고. 배, 잠수함, 건봇, 드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가정용 선풍기도 하나의 프로펠러 회전 날개 여러 개 사이즈가 틀린 작은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날개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수기에도 이게 들어간다. 양수기 같은 거 진공청소기는 바람을 빨아들이든지 아니면 바람을 내뿜든지 아니면 공기 물을 빨아들든지 물이나 액상을 빨아든지 물이나 액상을 내뿜든지 하나의 회전축에 잠수하면 이제 물을 내뿜어야 되겠고요. 공기 선풍기 같은 거는 진공청소기, 양수기, 선풍기, 진공청소기 같은 건 바람을 빨아들이거나 빨아들여서 내뿜는 이런 장치가 되겠고요. 그다음 뭐 양수기 같은 건 물을 빨아들여서 물을 내뿜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의 바람이라든지 공기가 됐든 물이 됐든 여러 개의 통로를 가지고 빨아들이고 내뿜는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의 통로를 가졌다. 다중 여러 개의 통로로 작게 분할해서 빨아들이고 그 안을 원형 형태로 만들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파형이 서로 이렇게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 볼트 나사 할 때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만들면 섞어보여도 잘 박힌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위에 일자하고 십자에 가운데 홈을 파주고 양쪽 끝에 일자 홈을 파주면 엄청 체결이 잘 된다고. 볼트는 위에 나사선을 살짝 올리면 볼트가 잘 체결이 된다 그러죠. 너트는 거기 현재보다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1.5배나 2배 정도면 체결이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넓이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 같은 나사선 특정한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잘 체결이 되도록 하는 나사, 꽉 잠기도록 그런 나사가 있고, 거기 그런 나사는 약간 그 전체를 단단한 재질로 만드셔야 돼.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일자선 같은 걸 좀 나가지고 보강해서 힘을 받칠 수 있도록 십자 일자 할 때 그 일자선을 하나 놔준다는 거 두텁게. 또는 또 다른 두터운 방법으로 해서 하시면 그건 이제 두껍게 보강을 해서 잘 풀러지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위에다가 기존의 나사 볼트 할 때 잘 풀러지도록 위에다가 그 기존의 어떤 그 밋밋하거나 동그란 구조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각종 잘 풀러 힘을 받칠 수 있도록 일자나 이렇게 있다 사각 구조물 뭐라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그 나사 볼트면은 이렇게 이렇게 십자나 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 부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준다는 거. 위에다가 일자를 넣어가지고 일자나 뭐 여러 가지 뭐 힘을 받칠 수 있도록 댐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 힘을 받도록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나사 볼트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시 그려버릴까요?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일자 형태의 두툼한 부분 댐처럼 두툼한 만들어서 돌릴 때 힘을 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 디자인을 피하기, 이거는 이제 십자면은 여기다가도 만들 수 있겠죠. 앞뒤로 일자를 그어줬지 않습니까? 일자를 그어줄 때 뭐 그냥 뭐 두툼하게 만들어 주겠죠. 힘을 받추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디자인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일자를 만들어 놓고 그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런 구조를 원리를 가지면 어떤 형태든간 다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만 조금 변경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다시 공기 입출력이 됐든 물을 입출력할 때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입출력을 하신다. 그러면 제 방식이다. 그중에는 동그란 형태로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가지면 또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압축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번에 지금 뭐 소방 터널 소방할 때 제 거를 쓰셨던데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뚜러펑인데, 화장실 뚜러펑 되게 펌프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의 공기 주입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기 주입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공기 주입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밖에 이렇게 밴드링이 대나무 매듭식의 밴드링이 있고, 안에 이렇게 있고, 안에도 이렇게 좁혀진 부분이 몇 군데 있고요. 누르면은 이거 펌프에서 이렇게 화장실 뚜러펑입니다. 뚜러펑이 구조인데, 이것이 이제 그 회전 통로 안에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음극재, 양극재나 이렇게 하실 때도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안쪽에만 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음극재, 양극재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됐든 아니면 나축 이온 됐든 이 통로 구조가 이런 식으로 안팎으로 좁혀 갖고 쏘는 방식의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가 돼야 되겠죠. 압축 방식은 속도가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방식은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한 방식은 그거보다는 일부러 제 기술 구조를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나 전해질 구조에 이런 하수도 같은 통로를, 이런 이온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이번 부분이 위에 뚫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구조는 특히 전해질 구조에 있어서 전해질 통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아주 미세한 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압축해서 쏘는 거. 너무 동그라면 걸리죠. 리튬 이온 배터리나 압축전지, 모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구조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온 통로를 만들어준다. 그 방식은 이제 제 방식입니다. 그 다음 리튬 이온 배터리나 나트륨 배터리 모든 배터리 부분에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모든 전원 공급기 부분에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만들어놓은 전원 공급기는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